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초등생활 이은경입니다. 제가 뼈를 좀 때렸었죠. 죄송합니다. 어, 실천으로 많이 옮기고 계시고, 엄마 아빠가 잘 살고 계신가? 네, 정말 점검하듯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어, 저 혼자 성장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저를 알게 되신 모든 분들이 달라졌다, 성장했다, 나는 이렇게 날마다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후기들이 우리가 서로 그런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저는 이랬었는데요. 이렇게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모습이요. 네, 저 정말로 그런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동기 있잖아요. 동기가 뭐냐면 뭔가를 하게 만드는 어떤 요소를 말하잖아요.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외적 동기가 내적 동기로 바뀌어야 내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게 일어나요.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내적인 동기입니다. 외적 동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외부에서 뭔가를 주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제공한 목표 때문에 그걸 향해서 가는 게 외적 동기예요. 쉬운 예로 이번 한 달 동안 책을 매일매일 30분씩 읽으면 엄마가 이번 달 한 달 동안 책 읽은 그걸 보고 장난감을 사줄게, 아니면 더 재미있는 책을 사줄게, 만화책을 사줄게 라고 해서요, 보상을 미리 걸고 아이가 그 보상을 얻기 위해서 책을 읽겠다, 책이 재미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마음이 아니고 의지가 아니고요. 목표가 내 바깥에 있는 거예요. 아이가 내 스스로 내가 책을 읽어야지, 내가 약속한 시간만큼 읽어야지가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책을 읽어서 만화책을 선물로 받아야지. 이게 외적 동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요, 특히 유치원, 저학년 친구들, 그리고 아직 학습 습관이 잡혀 있지 않은 중고학년 친구들은요, 외적 동기가 필요해요. 아무런 동기 없이, 아무런 보상 없이, 목표도 보상도 없이, 그저 열심히 하라고만 하면요, 앉아는 있고 하기는 하는데, 자기가 왜 해야 되는지, 뭘 위해서 해야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속도는 계속 느려지고,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공부가 세상에서 가장 싫고 공부하라고 하기 때문에 엄마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직 습관이 잡히지 않은 친구들은요, 외적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아이가 적절하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정도의 목표를 제시해 주시고, 그에 맞는 적절한 가격과 양의 보상을 아이와 미리 협의를 해서 그 보상을 향해서라도 달려가면서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아, 내가 매일매일 독서를 30분씩 하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책을 읽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한 달 동안 책을 읽겠죠. 그러면 그러는 사이에 30분씩 책을 읽는 게 이 아이에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 그냥 괜찮은 습관이 되는 거예요. 매일 하다 보니까 낯설지가 않고 그렇게 지루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없이 30분씩 책 무조건 읽어! 라고 해도 아이들은 읽겠죠. 그쵸? 하지만 읽으면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책을 읽어도 왜 읽는지 모르는데 읽어도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읽는지 모르는 아이들한테는 책을 읽었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가면서요, 아이가 습관이 잡혀지고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이 외적인 동기가 내적 동기인 자기 스스로의 목표에 도달하는 것으로 옮겨가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내적 동기는요, 이 모든 행동의 원인, 그 근본 씨앗이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이걸 한번 도전해서 이루어 봐야 되겠다. 이 목표에 내가 도달해 봐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결심하게 만드는 거죠. 이걸 스스로 결심을 할 수 있어야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주도 학습이 일어납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네, 혼자 이어폰 끼고 앉아서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어느 수준에 도달하고 싶은지를 내가 결정을 하고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어느 정도의 양을 해 나가야 되는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이 모든 과정이 자기주도 학습인데요. 그래서 높은 목표, 내 아이가 성취하고 싶은 목표가 아이 스스로한테서 나와야 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려면 예전에는 만화책을 사기 위해서 똑같이 책을 읽어도 만화책을 위해서 읽던 아이가 내적 동기라는 게 생기면요. 나는 책을 읽어서 더 큰 즐거움을 얻어야지. 나는 책 읽는 게 즐거워. 나는 책을 많이 읽어서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하는 자기 내적 동기를 가지게 됩니다. 외적 동기밖에 없던 친구들이요. 내적 동기로 바뀌려면요. 가장 핵심. 우리 아이는요, 아무리 말을 해도 네, 보상을 걸지 않으면 꿈쩍하지 않아요. 라고 할 때는요, 한번 잘 보세요. 아이에게 최초로 내적인 동기를 가지게 만드는 건요, 바로 이 감정이에요. 뭘까요? 네, 뿌듯함이에요. 뿌듯함. 다른 말로 성취감이라고 합니다. 뿌듯함이라고 하는 감정은요, 아무리 편안하게 자유 시간을 아무리 길게 해주고 너 TV 마음대로 다 보게 해주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해준다고 해도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게 뿌듯함이에요. 이거는요, 뭔가를 이뤄내야만 얻을 수 있는, 목표에 도달했을 때만 가질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우리 아이들이요, 쉽게 가질 수도 있지만 반면 억지로 하기 싫은데 끌려가서 했기 때문에 네, 느끼기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 뿌듯함, 성취감이라는 감정을 계단처럼 차곡차곡 밟고 올라가서 자기주도 학습, 내적인 동기를 가질 수가 있는 반면에 네, 계단은 올라가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아이의 레벨은 올라가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자기가 뿌듯함이라는 감정을 느껴보지 못한 채 안 할 수 없으니까, 안 하면 혼나니까, 하라고 하니까 라고 하는 이유밖에는 없었던 친구들은요, 이 레벨은 올라가지만 그냥 계속 레벨만 올라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교실에서 아이들을 지켜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눈물이 날 만큼 감동적인 그런 순간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의 어떤 행동을 보고는요, 정말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한 일이 많이 있었어요. 원래 좀 감동을 잘 받기도 하는데요. 어떨 때가 정말 교사로서 가장 뿌듯했냐면요.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안 할래요, 그거 왜 해요? 라고 하면서 좀 반항적이거나 자신감이 없거나 매사에 시큰둥하던 아이들이요. 내가 그걸 했는데 잘하지 못하지만 한번 시도해 봤는데 열심히 하니까 성공, 잘 됐어요. 선생님이 하라고 하셔서 했는데, 친구들이 다 했는데, 나도 이걸 이뤄냈고 잘했어요. 자기 스스로 보기에 자기의 결과물이 정말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보고는 너무 신이 난 거예요. 아이 스스로 뿌듯함을 느낀 거예요. 이 친구들이요, 그때부터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는 순간부터요, 눈빛이 달라져요. 이건 담임교사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이의 눈빛이 달라지면서요, 이 아이의 행동이 바뀝니다. 어떻게요? 네, 자꾸 선생님 주변을 맴맴 돌아요. 뭐 하려고? 네, 뭔가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걸 선생님이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나는 선생님께 이렇게 해서 난 또 성취감을 느끼고 인정받고 싶어. 라고 하면서요, 기분 좋은 미소를 띠고 선생님께 자꾸 와요. 그러면서 선생님 더 할 거 없어요? 뭐 할 거 없어요? 재밌는 거 없어요? 저 뭐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뭔가를 또 해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고 싶다는 걸 표현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게시판 관리를 맡긴다던가, 네, 청소 검사를 맡긴다던가 하면서 그 이전까지는 네, 의욕이 없던 아이에게 하나씩 하나씩 그 아이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교실의 역할을 주어줘요. 그러면 정말 세상 그런 말썽쟁이, 그리고 진짜 말 안 듣고 반항심 심했던 아이도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의욕적이고 긍정적인 아이로 바뀌어요. 오직 뭐? 뿌듯함이라는 감정 하나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 아이가 집에서 공부를 할 때요, 잘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더 부각을 시켜줘야 돼요. 어떻게? 네. 잘했어, 잘했어. 네, 이런 칭찬도 참 좋은데요. 아이가 자기 결과물을 계속 보게 만들어주세요. 제가 공책 공부 좋아하는 이유 말씀드렸죠. 공책은 결과물로 남아있어요. 온전히 내가 만든 결과물이에요. 문제집에서 답만 쓰고 넘어간 그 문제집과는 차원이 다른 나의 포트폴리오가 공책 그 자체예요. 그래서 공책에다가 글을 써놓고, 글 써놓은 거,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수집해 놓은 거, 내가 필요한 기사들 모아 놓은 거, 내가 한자 공부한 거, 영어 공부한 거, 내가 단어 공부한 거, 이런 것들이 공책으로 남아 있으면 아이 스스로 계속 그게 성취감을 느끼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요. 그러면 아이가 이런 걸 쳐다보면서 내가 좀 잘했네. 나 이거 되게 마음에 들어. 뿌듯함을 느끼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뭘 위해서? 네. 더 큰 목표를 슬쩍 들이밀기 위해서. 뿌듯함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조금 무리해 보이는 목표가 나에게 제시가 되어도, 그런 과제가 제시가 되어도요, 해보고 싶다라는 그 욕구가 강해요. 그래서 아이 스스로 한번 해볼까? 해봐야 되겠다.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느낌을 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뿌듯함을 느끼면서 자기의 결과물을 가지고 칭찬도 받고 자기 스스로도 나 진짜 괜찮네, 잘했네 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요. 아이한테 어려운 과제를 제시하면서 아니, 이제 뭐 몇 살 형들은 이런 것도 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학원에 가면 높은 레벨 아이들이 이런 거를 한다고 하더라 라고 하면서요. 아이한테 한번 슬쩍 던져보세요. 근데 아이가 이 뿌듯함, 성취감을 느끼고 이걸 가지고 있는 아이가, 이거로 무장된 아이가요. 엄마 생각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과제를 덥석 물어서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성큼 성장하는 거예요. 뭐 아직은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뭐 영어 글쓰기 미루시고 논술 미루시고 뭐 미루시죠. 네. 자꾸 뒤로 미루지 마시고요. 슬쩍슬쩍. 다만 아이가 좌절해 있고 지루해 있고 슬럼프에 빠져 있는데 자꾸 새로운 과제, 더 어려운 과제를 내미는 게 아니고요. 아이가 자기가 이제까지 한 것들을 보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존감이 높아져 있는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내 목표를 제시하시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빠르게 성큼 점프하는 아이를 만나실 수도 있어요. 제시했는데 안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10번을 던져서 그 중에 한 번이라도 걸려서 성큼 성장한다면 던질만 하지 않나요? 네, 던질 때마다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던지지 마시고요. 아이가 성취감을 자주 느끼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순간이 많을수록 던질 수 있는 횟수가 많아지고 횟수가 많아지면 확률이 올라가죠. 그쵸? 네. 그렇게 해서 아이가 계속 성취감이라는 계단을 밟고 올라가도록 해주세요. 네, 무서워서 하고, 잔소리 듣기 싫어서 하고, 하라니까 하고, 안 하면 혼나니까 하고, 그거는 이제 그만. 네, 그래서 아이가 외적 동기를 가지고 있던 아이가 내적 동기, 나 스스로 해볼게요. 나 정말 나 하고 싶어요. 나 진짜 정말 똑똑한 사람 되고 싶어요. 라고 스스로 목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부모라는 사람들은요. 성취감이라는 계단을 계속 놓아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다음 계단, 다음 성취를 느낄 계단을 미리 만들어 두셔야 돼요. 네. 그거를 생각하시라고 해서 제가 자꾸 큰 그림 타령하는 게요. 다음 계단을 뭘 제시를 할까 미리 좀 생각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학년 부모님들께 고학년 대상으로 한 영상도 끝까지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미리 계단을 준비하셔야죠. 계단을 쫙 놔놓고 이제 아이가 거기를 성큼성큼 즐겁게 뛰어오를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에게 어떤 계단을 놓아줄까, 우리 아이가 어떤 순간에 뿌듯함을 느낄까 좀 고민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